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산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신모 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산모 권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돼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뒤 인위적으로 살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한 태아를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장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도의 심 씨가 구체적인 살해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권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낙태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 씨와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에서 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 살해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시체 처리에 동의하고 사산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모가 살인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산모는 살인이 아닌 낙태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산모 역시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모가 임신 초기에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이진관 재판장은 산모를 향해 처벌에도 마땅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법적인 보호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을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산모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 지난해 6월 36주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한 달 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병원과 산모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 병원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와 진료 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사가 난항이었지만 당시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고 원장과 집도인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음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명확한 기준이라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울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한 징표이고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알고도 시술에 동의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도 제기됩니다. 제왕절개를 진행했을 때 살아있는 아이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의사와 산모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동의를 했었다면 이 역시 살인죄 공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산모가 낙태 수술 전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분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가까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았고 24주 이상 산모만 5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시장의 니즈가 계속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발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